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irreducible polynomial 기하당식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기하당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용을 해서 일종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x가 기하당식인 경우에 물론 이제 그 어떤 채 f를 생각을 하고 f 위에 다항식 환에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것이 기하당식인 경우에는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곱한 것의 약수가 되면 px는 f의 약수거나 혹은 g의 약수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정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수하고 이제 비슷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정수에서 그 소인수분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1이 아닌 뭐 1보다 큰 뭐 2 이상의 정수라고 하죠. 그러면 n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소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즉 P1의 뭐 N1, P2의 N2, PK의 NK. 여기서 P1부터 PK는 서로 다른 소수가 되고요. NI는 뭐 1 이상인 정수가 되겠죠.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즉,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곱셈한 순서를 이제, 무시한다면, 즉, P1 곱하기 N1, P2의 N2나, 당연히 P2의 N2하고 P1의 N1 제곱은 이제 같은 것인데, 근데 쓰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P1을 먼저 쓰느냐, P2를 먼저 쓰느냐. 자, 이러한 그 P1하고 P2를 이제 그 늘어놓는 그 순서를 무시한다면, n을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저기서 n1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꾸죠. 자, 이 m을 이제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서는 결국 그 소인수가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가, 그리고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정수 m을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유일하죠. 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채 f 위에서의 다항식 환에서 디그리가 1 이상인 그러한 다항식에 대해서는 fx는 그 다항식환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기하다항식들의 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pix는 이제 기하다항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P1부터 PK 중에서 이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같은 것들을 좀 묶어서 지수 형태로 쓴 것인데, 우리가, 그런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곱해지는 이제 기하다항식을 쭉 나열을 이제 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기하다항식을, 조금 더
기준을 갖다가 좀 정하기 위해서 기하다항식은 이제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는 1로 만들 수가 있죠. 즉 모닉인 기하다항식들의 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자, 앞에 그 A가 필요하겠습니다. A는 지금 여기가 좀 잘렸네요. 네, 여기가 A는 이제 F 스타의 원소죠. 그래서 fx는 이제 모닉인 기하다항식들과 단원 a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곱하는 순서가 다른 것도 같은 거라고 간주할 때는 유일하게 이러한 분해 방법이 유일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 F의 다항식환 fx에서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큰 임의의 다항식은 다음과 같은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서 A는 단원이고요. P1부터 PK는 모닉인 기하다항식입니다. 물론 P1부터 PK 중에서 같은 것이 반복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방법이 P1하고 PK 이런 것들의 곱의 순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거라고 간주를 한다면, 이와 같은 인수분해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유일 인수분해 정리라고 부릅니다. 즉,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라는 의미에서 유일 인수분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정수에서도 자연수라고 할까요? 네. 자연수에서도 이러한 이제 유일 인수분해 정리가 성립을 하죠. 일반적으로 정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유일하게 되는 그러한 정역을 우리가 Unique Factorization Domain의 약자로 UFD라고 쓰고요. 우리말로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체 F 위에서의 다항식환 fx는 UFD입니다. 자, 앞에서 체 F 위의 다항식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PID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정수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수환도 UFD고 PID입니다. 즉, 체 위의 다항식환이라고 하는 이 정역은 정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유사하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유일 인수분해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증명을 하진 않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항식 F가 있는데, 그 다항식 F의 디그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값은 이제 1 이상의 자연수 값인데요. 이 값이 자연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학적 근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근합법이니까 자, 디그리 F가 1일 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F의 디그리가 1이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기하다항식을 얘기하면서 1차식은 항상 기하다항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fx 자체가 기하다항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1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변형을 하도록 하고요. 이 밑줄친 부분을 px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자, px는 이것도 1차식이죠? 디그리가 1차니까 얘는 모닉, 더군다나 모닉입니다. 지금 fx 최고차항을 이제 역수를 이제 곱했기 때문에 인버스를 모닉이고 기하당식이 되겠습니다. 1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물론 a는 f 스타에 있겠죠? 지금은 이제 0은 아닐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와 같은 꼴로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학적 근화법 가정을 합니다. 자, 디그리 오브 f가 n보다 작은 경우에 이거인 그 f에 대해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 그럴 때 이제 이 가정 하에서 우리는 디그리 f가 n인 경우에도 인수분해가 가능함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항식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항식의 디그리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여기는 좀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서 같은 f라고 쓰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다항식이든 디그리가 n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f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텐데, 디그리가 n이라고 하죠. 자, 디그리가 지금 n인데,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fx 자체가 기하당식일 수가 있겠죠? n차식이면서 기하당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을 px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기하당식이면은 거기에다가 물론 여기서 a는 0이 아닌 상수입니다. 그 기하당식에다가 그 단원을 곱하더라도 여전히 기하당식이 되겠죠? 네. 뭐 따로 우리가 확인은 안 해보더라도 거의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면 한번 따로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p가 기하당식이면 a 곱하기 px도 기하이다. a가 f스타의 원소에 대해서. 자, 이게 성립하겠죠? 자, 따라서 뭐 우리가 그 디그리 f가 1인 경우에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이 경우는 당연히 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x는 이 경우에 fx의 최고차의 개수의 인버스를 곱했으니까 이건 모닉인 기하당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두 번째 경우는 기하당식이 아닌 경우, 그렇죠? 가약당식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다항식이 가역다항식이 되면 다음과 같은 다항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fx를 이제 디그리가 더 작은 다항식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fx를 더 쪼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하학은 더 이상 쪼개지 못한다는 거고 곱셈으로써 분리를 못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가역다항식은 이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작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디그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h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fx를 gx하고 hx의 곱으로 쪼개고 나서 g하고 h를 보니까 어떤가요? g의 디그리도 n보다 작고 h의 디그리도 n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1보다는 디그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경우,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1 이상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1 이상인 디그리가 1 이상인 다항식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한 다항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의해서, 즉 수학적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gx도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hx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즉 gx는 a 곱하기 p1x pkx, 여기서 a는 단원이고 p1부터 pk는 모닉이면서 기하학다항식입니다. 자, hx도 비슷하게 되는데 문자를 조금 달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k개를 썼으니까 s개라고 하죠. 자, i가 뭘부터 k에 대해서, qj도 모닉 기하학다항식인데 j는 뭘부터 s에 대해서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fx는 g하고 h 곱이니까 결국 a 곱하기 b p1부터 pk q1부터 qs 어떤가요? 근데 a 곱하기 b 단원에 있는 단원 두 원소를 곱했으니까 a 곱하기 b도 f 스타의 원소고요. 여기 있는 p1부터 pk, q1부터 qs 모두 다 모닉인 기하학다항식이기 때문에 fx가 원하는 꼴로 인수분해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1번과 2번을 생각하면 디그리가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디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디그리가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를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그냥 스케치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다 했네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자세한 마무리는 말로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일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일성은 정말 대략적으로 스케치만 하도록 하죠. 즉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디그리가 1보다 같거나 큰 다항식에 대해서 a 곱하기 p1부터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가 조금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옮기죠.
자, 디그리가 1보다 큰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fx가 a 곱하기 p1부터 pk 라고도 쓸 수가 있고 b 곱하기 q1부터 qs 라고도 쓸 수 있다고 하죠. a하고 b는 f 스타, 그 다음에 pi, qj는 모두 모닉인 기하다항식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유일성이니까 이 경우에는 a하고 b가 같고, 그 다음에 p1부터 pk까지 곱한 거는 사실은 오른쪽에도 이제 사실은 p1이 등장하고 p2도 등장을 하고 pk도 등장을 한다. 그리고 개수도 동일하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고차의 개수는 자, 왼쪽에서 p1부터 pk가 모두 모닉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a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최고차의 개수는 b가 될 텐데 같은 다항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의 최고차 개수를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a하고 b가 같다는 것은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대신에 b라고 쓰고 b 대신 a라고 쓰고요. 자, 나머지 보는데 자, 여기서는 다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p1은 f의 약수입니다. 당연히. 자, 근데 fx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것이 성립하면 즉 p1부터 q1부터 qs가 전부 다 이제 기하긴 모닉 다항식인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약수가 되면 p1은 여기 있는 기하긴 모닉 다항식 어떤 것과는 동일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실이 성립하는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하다항식의 성질을 사용을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사실입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이 사실이죠. 자, 두 개의 곱셈이지만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개를 이제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곱으로 생각한다면 p1이 q1 또는 p1이 q2, qs가 될 텐데 다시 이제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다시 또 두 개를 쪼개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p1이 q2 또는 p1이 q3부터 qs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p1이 q1이거나 p1이 q2거나 또는 이 중에 하나는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하고 Q가 일반적으로 모닉인 기하다항식이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가 하나의 약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P하고 Q가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사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한다면 결국 이 뜻은 P1이 Q1의 약수라는 뜻은 P1이 Q1이랑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P1이 Q2랑 같다는 거죠. 따라서 P1이 적당한 QJ하고 같아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즉, 이렇게 되는 경우에 P1은 이 중에 Q 중에서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지금은 정역이니까 똑같이 약분하고 나서 나머지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P2가 있겠죠? 자, 그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나머지 Q 중에서 하나랑 또 같아져야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Q 중에서 하나랑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캔슬하고 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상수항만 남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도 상수항만 남아야지만 같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다 캔슬이 돼야 될 거고, 따라서 결국 P1부터 PK까지 곱하는 거나 Q1부터 QS까지 곱하는 거나 곱하는 순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똑같은 이제 기하다항식들이 동일한 개수만큼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일하다. 그래서 유일하다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채워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FU의 다항식환 f(x)를 유일 인수분해 정의 Unique Factorization Domain, 줄여서 UFD라고 부르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P1부터 PK를 우리가 쭉 인수분해할 때는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이제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같은 모니 기하 다항식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거듭제곱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것을 이제 이렇게 변형하는 것은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 지수는 이제 1보다 같거나 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표준 분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었다는 얘기는 즉 P1하고 P2, PR을 이렇게 구분해 썼다는 얘기는 여기서 P1부터 PR은 모닉인 기하다항식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이제 남아 있겠죠.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 묶어서 지수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을 이제 표준분해, 스탠다드 디컴포지션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12를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2 곱하기 3 곱하기 2 라고 쓰기도 하지만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라고 쓰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표준분해, 이거는 뭐 이런 형태. 그런데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나 얘는 등장하는 소수가 동일한 개수가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곱하는 순서를 무시한다면 결국 같은 그런 인수분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다항식에서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우리가 유일성을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소인수 분해를 일종의 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정수에서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들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그것이 여전히 최위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자, 두 다항식 fx와 gx를 생각하겠습니다. 디그리가 1보다 같거나 큰 걸로. 자,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뭐 지난 시간까지 네, 뭐 존재하는지, 그리고 뭐 단원을 무시하면 이제
유일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인수분해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죠. 일단 fx를 인수분해하고 gx를 인수분해합니다. 조금 전처럼 표준분해를 하죠. 자, 표준분해를 이제 하고 나면 f를 인수분해할 때 등장하는 서로 다른 모닉 기억다항식과 g를 인수분해할 때 나타나는 모닉인 기억다항식들이 서로 다를 수 있죠. f하고 g가 뭐 전혀 별개의 다항식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f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모닉 기억다항식 뿐만 아니라 g를 인수분해할 때 등장하는 서로 다른 모닉 기억다항식을 다 합쳐가지고 p1부터 ps라고 하죠. 즉 p1부터 ps 중에는 물론 전부 다 이제 모닉인 기억다항식인데 f를 인수분해할 때, 표준분해할 때는 등장하는 것들도 있고 등장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g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fx를 p1부터 ps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할 때는 아예 곱해지지 않은 그러한 기억다항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쓸 때 0이 되는 경우들도 가능합니다. 지금 f하고 g를 이제 같은 이제 기억다항식들을 가지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자, g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f하고 g가 p1부터 ps 같은 이제 모닉 기억다항식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거듭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이제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지수는 m도 그렇고 n도 그렇고 전부 다 0 이상입니다.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하고 b는 단원이고요. 자, 물론 p1부터 ps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닉인 서로 다른 기억다항식이겠습니다. 그러니까 p1부터 ps에서는 이제 겹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다 표현을 했고요. f에서 같은 모닉 기억다항식이 여러 번 등장할 수도 있을 테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를 이제 계산하고 싶다. f하고 g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m1하고 n1 중에서 최소값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d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1하고 n1 중에서 최대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각각에서 최소값만큼 거듭제곱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각각에서 각각의 기억다항식을 최대만큼 거듭제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최소값만큼 거듭제곱을 해서 만든 이 다항식이 최대 공약수가 될 것 같죠? 그리고 최대값을 선택해서 거듭제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그 정수에서 생각하면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약간 조금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것은 뭐 약간 좀 지겨우니까 그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다음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사실 이것도 뭐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증명하면 앞에 있는 얘기를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fx가 a 곱하기 p1의 m1부터 ps의 s라고 쓰고요. gx가 b의 p1의 m1의 s의 ns고 mi들은 전부 다 0 이상이고요. ni도 전부 다 0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f하고 gx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약수가 되면 지수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약수 쪽의 지수가 어떨까요? 배수 쪽의 지수보다는 같거나 작은 것이 자연스럽죠? 충분히 이게 성립하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좀 증명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이제 증명하고 나면,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이와 같이 최소값만큼 지수를 한 것이 최대 공약수가 되고, 최대값만큼 거듭제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내용 자체는 직관적으로 뭐 너무나 우리가 정수환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세한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전엔 약간 좀 눈에 보이는 거긴 했지만 약간 좀 복잡하게 했었는데, fx를 ex 지금 example 보기 3.12.3에 있던 거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유리수 계수 다항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gx는 이렇게 되죠. 자, f하고 g의 최대 공약수 볼까요? 자, 지금 보면 fx가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x 1차식이고요. x 플러스 1도 1차식이죠? 즉, 따라서 이 녀석은 기하다항식입니다. 둘 다. 뿐만 아니라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모닉인 기하다항식이죠? 그 앞에 0이 아닌 유리수 값이 곱해져 있습니다. 자, g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는 1차식이니까 기하이고 더군다나 최고차의 계수가 1입니다. 즉, 기하인 모닉다항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등장하는 기하인 모닉다항식들의 종류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그러한 다항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dx는 최대 공약수는 x가 f에서는 한 번 등장하고 gx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니까 x의 0제곱을 생각하는 거죠. 즉, 이거는 뭐 곱할 필요 없는 거죠. 1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x 플러스 1은 최소값이 1입니다.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뭐 x 플러스 2의 최소값은 여기서는 1이고 위에서는 0이니까 0이 돼서 결국은 이게 되겠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비슷한 방법으로 최대값을 택하면 되는 거니까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하이고 모닉다항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리고 유일 인수분해 정리에 따르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뭐 당연히 최대 공약수처럼 보이고 이것이 최소 공배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엄밀히 따지려면 사실은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종의 정리라고 이제 부르는 것에서 일반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니까
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실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 약수, 배수, 그리고 인수분해와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13절에서 우리가 채를 이제 익스텐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를 익스텐션을 이제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를 익스텐션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이건 좀 따로 나눠서 하죠. 자, 우리에게 이제 실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주어져 있었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2차 방정식이나 뭐 3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일 간단한 1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있지만 2차 방정식 중에는 근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얘가 실계수 2차 다항식인데 실수 중에는 이 다항식 0이 되는 실수값이 없습니다. 자, 그 0이 되는 실수값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다항식에다가 실수를 대입을 하는 이것이 의미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실수의 경우에는 3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실수 A에 대해서 다항식, 즉 미지원 혹은 부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다항식에다가 값을 대입한다 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실수는 이제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작거나 커지므로 이 값은 1보다 작거나 커집니다. 따라서 FA가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실수 중에는 이 다항식이 0이 되는 근이 없는데 지금 근이 없죠. 실근이 없죠. 자, 이 다항식의 근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실수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숫자로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의 결과로 실수 말고 복소수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는 당연히 실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즉 실수는 이미 있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여전히 채가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됐던 어떤 다항식의 근이 존재하는 그러한 확장된 채를 우리가 만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이제 확장했다. extension field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제 i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장을 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났을 때 실수만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런 게 도대체 숫자인가? 이런 게 있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이제 어떤 오브젝트들에다가 연산을 이제 우리가 부여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부여를 했을 때 채가 되는 그러한 거라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러한 실수로부터 복소수로 이제 확장을 했는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어떤 필드 F를 생각을 해서 필드 F 상에 있는 어떤
그 다항식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안타깝게도 f만 생각하면 근이 없는 그런 다항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fx의 근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즉 px죠. px의 근이 포함되도록 하는 f로 확장하는 f로부터 k라는 필드로 확장을 하는데 f를 포함하면서 이 k에는 이 다항식의 근이 포함이 되도록 하는 조금 더 넓은 채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13절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13절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얘기들을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근이라던가 함수 그 다항식에다 어떤 값을 대입을 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노테이션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